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변호를 맡아온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왜 갑자기 변호를 그만둔 겁니까? 그 갑자기 변호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저번에 그 이재용 회장 공판에서 정유라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엄마가 네 것처럼 타래요 그렇게. 예. 그게 분명히 이렇게 최순실 재판에 뭔가 이렇게 불이익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맞거든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발언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변호사들까지 사임계를 제출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변호는 그 이경재 변호사가 이게 지휘를 해온 거 아닙니까? 네. 대표로.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밑에 있는 어소 변호사들은 또 당연히 사임계를 낼 거고 다른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양쪽을 동시에 변호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아예 사전 협의도 없이 예측하지 못한 저런 돌출 행동을 앞으로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면은 어떤 변호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임계를 냈겠죠. 방금 말씀 중에 어소 변호사라는 말을 쓰셨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좀 변호사 경력이 좀 비교적 짧은 네. 이렇게 서면을 쓰거나 그 사건을 정리하고 위에 지휘하는 그 사건 영어의 전체를 보좌 변호사 그런 뜻입니까? 그런 네,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이 정유라 씨 변호를 맡았을 당시 이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의뢰인에게 인간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당부한 거는 정유라를 보고 네가 가장 노릇을 해라. 애기도 키우고 그다음에 어머니 옷바라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라는 이런 거 아니겠나. 그런 자세로 그동안 있었던 걸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아는 대로 다 얘기를 해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네, 이경재, 정유라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간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돌발 출석한 게 크게 작용을 했다.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뢰인을 이제 떨쳐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결정인데요. 네,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그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에게 그 법률적 조언을 한 게 네. 내가 앞으로 당신이 앞으로 가장 역할을 해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라고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와서 신뢰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동안에 처음에 했던 말에 담긴 의미를 정유라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유라 7월 12일 날 이재용 재판에서 예컨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변호도 하고 있고 최순실 변호도 하고 있는데 네. 피의자 1이 피의자 2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렇게 것이죠. 됐죠. 예. 그래서 한쪽을 정유라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을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그게 이제 더 이상은 해볼 방법이 없다. 실패했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남성 의뢰인이 여성 변호사를 때리는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 그때 그런 또 적이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사건이 크게 비화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있나요? 글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사임계를 내는 거를 보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네. 그 이재용 회장 재판 선고가 있고 또 그 이전에 정유라 씨가 나가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경재 변호사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달래봐도 이 친구를 앞으로도 어떻게 컨트롤하기는 힘들겠구나 그런 이제 확신이 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보도에서는 정유라의 증언이 그 이재용 회장의 유죄 결정에 스모킹 건이 됐다,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사실 스모킹 건까지는 아니고요. 네. 승마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뇌물죄가 인정된 이유는 안종범 수첩에 승마협회 지원 관련 문건이 있었고 그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 임원단이 최순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정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그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였죠. 네. 마필 관리사가 6명이고 승마 코치가 2명이고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거기에 추가하는 돈을 그거 넘치는 돈을 삼성에서 비대구로 보냈음에도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회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형식적인 보고서 외에 영수증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고 네. 또 비타나브이나 라오싱 같은 경우에는 삼성 내부적인 그 관련 기한 문건에 삼성 소유라는 그 적시가 없었다 뭐 이런 사실들이 다 복합적으로 드러난 거고 예. 거기에 추가해서 정유라의 증언이 뭐 그런 정황 증거 자체 하나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아요. 다만 얼마만큼의 증거력이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또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는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엄마인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세밀한 부분도 하나씩 따져보겠지만 일단은 자기 속으로 낳은 딸이 이 돌발 증언으로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딸이 좀 괘씸하게 생각이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저 딸이 왜 그럴까? 진짜 속마음이 뭘까? 이게 궁금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엄마하고 그 딸 관계에서는요. 네. 설사 딸이 나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네. 처음에는 화가 날지 모르지만 괘씸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다 용서가 돼요. 네. 최순실 씨가 변호인들한테 의중이 뭔지 파악해봐라. 아이고 뭐 변호사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예. 변호인들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고 보이고요. 뭐 정유라 씨가 이렇게 진술을 갑자기 바꾸는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부터 살자는 거죠. 엄마보다는 나하고 아들이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랬던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딸은 아이고 엄마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죠, 엄마도 부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보다는 자식을 챙기게 돼요. 사람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리사랑 치사랑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당시에 네. 이제 밖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딸의 이 증언 때문에 네. 크게 화를 내고 격분을 했다 그러면서 격노격분했다. 뭐 인연을 끊겠다 네. 그런 말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의절까지도 이제 거론됐던 것으로 이제 네. 보도됐던 적이 있죠. 예. 자, 뭐 우리가 아까 나부터 살자, 각자 도생. 네. 그게 이제 보도됐을 때는요,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정유라 제2의 장시호 되나. 아. 그러니까 특검 쪽의 입장으로 좀 돌아서면서 네. 자신이라도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은 기각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는 이제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재용 재판에서 아까 이 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분석이 합리적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 법감정 이런 쪽은 정유라에게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엄마하고 또 척지는 일을 이제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럼 왜 저러나 이제 궁금증이 유발되죠. 네. 앞으로 저는 이경재 변호사의 사임은 불가피했던 것이 정유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이나 최순실 재판에도 나와서 입을 뻥끗했을 때 이게 또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를 또 쏟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 이 이제 피의자 1, 2, 피고가 서로 이제 등을 지는 상황이 아니라 매우 적대적 관계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이 둘을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피한 사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유라를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럭비공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도 그 여지는 남은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정유라 씨. 그렇다면 이제 이경재 변호사하고 결별을 했으니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죠? 국선을 씁니까? 아직 기소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할 듯하다 이런 말만 있고 아직 기소는 안 된 상태고요. 그런 상태니까 당장 법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군요. 예, 당장은 필요한 게 아니겠죠. 뭐 지금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그때 보면은 뭐 범죄 수익 은닉하고 그 2대 입학 관련해서 업무방해 정도였거든요. 네. 앞으로 기소되면 이런 것들을 변호해줄 변호사가 필요할 텐데 사선을 쓰거나 아니면 국선 변호인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한때는 검찰이 정유라 씨의 변호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 역할이 계속 될까요? 아니 이게 공판으로 넘어가면은 네. 검찰은 정유라를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변호인 역할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다만 이 친구가 뭔가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상 이런 게 플레어 바게닝이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인정은 안 되지만 네. 이게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네. 구형 단계나 그런 데서 좀 참작을 해줄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원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에 있을 거라고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예. 이게 공판 뭐 수사기관의 조서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대부분 이게 부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술자들을 일일이 법정에다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신문을 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하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31일 날 네. 검찰 측에서 90여 명 증인 신청을 철회를 했다고도 하는데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기간이 이제 10월 17일이거든요. 예. 근데 10월 10일 날 이영선 경호관의 증인 신문이 또 잡혀 있다 그래요. 그렇군요. 보통 결심을 하고 나면 2, 3주 있다가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네. 그러면 10월 17일 이전에 어떤 선고가 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차은택하고 공범으로 이게 기소된 부분이 있어요. KT 광고 수주 관련해 가지고. 네. 근데 이 차은택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일이 또 이제 11월이거든요. 네. 5월 중순에 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그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이전에는 뭔가 이렇게 선고가 나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그런 분석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이후의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합니까? 그거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지만 석방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네.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고 공소장에만 있는 범죄 사실이 있어요. 뭐 네. SK나 롯데로부터 어떤 뇌물을 요구하거나 뭐 받은 부분이 있는데 네. 그거에 관해 가지고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검찰이 다른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해 가지고는 다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법원 스스로도 직권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군요. 이게 기소가 되면은 그 피고인에 대한 신병 확보 권한은 이제 수소법원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어소 변호사들은 또 당연히 사임계를 낼 거고 다른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양쪽을 동시에 변호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아예 사전 협의도 없이 예측하지 못한 저런 돌출 행동을 앞으로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면은 어떤 변호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임계를 냈겠죠. 방금 말씀 중에 어소 변호사라는 말을 쓰셨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좀 변호사 경력이 좀 비교적 짧은 네. 이렇게 서면을 쓰거나 그 사건을 정리하고 위에 지휘하는 그 사건 영어의 전체를 보좌 변호사 그런 뜻입니까? 그런 네.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이 정유라 씨 변호를 맡았을 당시 이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의뢰인에게 인간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당부한 거는 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변호를 맡아온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왜 갑자기 변호를 그만둔 겁니까? 그 갑자기 변호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저번에 그 이재용 회장 공판에서 정유라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엄마가 네 것처럼 타래요 그렇게. 예. 그게 분명히 이렇게 최순실 재판에 뭔가 이렇게 불이익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맞거든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발언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변호사들까지 사임계를 제출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변호는 그 이경재 변호사가 이게 지휘를 해온 거 아닙니까? 네. 대표로.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 밑에 있는 정유라를 보고 네가 막 가장 노릇을 해라. 애기도 키우고 그다음에 어머니 옷바라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라는 이런 거 아니겠나. 그런 자세로 그동안 했었던 걸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아는 대로 다 얘기를 해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경재, 정유라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간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돌발 출석한 게 크게 작용을 했다.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뢰인을 이제 떨쳐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결정인데요. 네,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그 방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에게 그 법률적 조언을 한 게 네. 내가 앞으로 당신이 앞으로 가장 역할을 해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라고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와서 신뢰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동안에 처음에 했던 말에 담긴 의미를 정유라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유라 7월 12일 날 이재용 재판에서
예컨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변호도 하고 있고 최순실 변호도 하고 있는데 네. 피의자 1위, 피의자 2위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렇게 것이죠. 됐죠. 예. 그래서 한쪽을 이제 정유라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을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그게 이제 더 이상은 해볼 방법이 없다, 실패했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남성 의뢰인이 여성 변호사를 때리는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 그때 그런 적이 또 있었죠.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사건이 크게 비화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있나요? 글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사임계를 내는 거를 보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네. 그 이재용 회장 재판 선고가 있고 또 그 이전에 정유라 씨가 나가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